주변에 보면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나를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별 이유 없이 나를 깎아내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너는 일도 별로 안 하면서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순간 욱해서 맞받아치고 싶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속이 상하고 자꾸 생각나서 스트레스만 쌓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상대에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상대는 오히려 봐라, 역시 별거 아니잖아 라며 나를 하찮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감정을 다스리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성품도 지키면서 웃으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확실한 3가지 방법과 이 말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묘하게 무시하거나 은근히 공격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남을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닌 안 보이는 곳에서 뒷담화하고 앞에서는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은근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질하고 오만하게 굴기도 하죠. 옷 스타일이 독특하네요.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이라며 겉으로는 중립적인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비꼬는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이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거나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 기제로 가만히 듣고만 있게 됩니다. 혹시 맞대응했다가 이런 대응이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상대방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대인관계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교묘한 무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런 행동이 93%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닌 승인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즉시 알아차리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아직도 그 정도밖에 못하시나요? 와 같은 은근한 비하가 흔합니다. 이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라고 콕 집어서 전문적으로 되물으세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구체적 대응이 상대방의 모호한 비난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전환시키는데 85% 효과적이라고 보고합니다. 특히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낙관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상황을 구체적 개선 기회로 전환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대인관계에서 성공적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너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어?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명확히 물어보세요. 가족 관계에서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동생은 너보다 일도 잘하고 처럼 비교하는 말을 들을 때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차분히 대응하세요. 효과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첫째,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즉각 확인하기. 둘째, 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처럼 대화 주도권 가져오기. 셋째, 혹시 제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나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간접적 대응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교묘한 공격에 즉각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이 80% 감소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회사원은 제 업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대응해 상황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직장 상사가 노발대발하며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화를 냈다면 내가 이긴 것입니다. 그 직장 상사는 본인이 화를 낸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끄러워지고 나를 더욱 어렵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교묘한 무시에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처럼 구체적인 대화로 이끌어가세요. 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책이 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관계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연구진은 독성 있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유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절한 사람을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의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약점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면 상대는 나를 만만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고슴도치는 평소에는 온순해 보이지만 위협을 느끼면 날카로운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죠. 우리도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되 내면에서는 단단한 자존감과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슴도치 전략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상대가 나를 쉽게 보지 않도록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친절을 줄이고 상대와의 거리를 조절하고 상대의 무례한 발언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상대는 내 반응을 예측할 수 없고 누군가가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사람마다 관점이 닿을 수 있어 라고 응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나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나의 성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기 존중감을 지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결국 타인에게도 존중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타인도 더 이상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주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더 큰 신뢰를 얻고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확률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상대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본의 한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이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이 일은 제 역할의 범위를 넘어섭니다라는 문장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35% 증가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볼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지혜롭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성품을 지키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대에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요구나 무리한 부탁을 받을 때에는 처음부터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부탁을 계속 들어주다 보면 상대는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이 일을 떠넘기려 할 때는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제 일정이 이미 꽉 차 있어요 라고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분한 대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흥분해서 반응하는 대신 말의 속도를 조절하고 상대의 시선을 마주치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가 "너는 항상 조용하더라, 재미없어 라고 말할 때 당황하거나 화내기보다는 "나는 상황을 지켜보는 걸 좋아해 라고 차분하게 응답하면 상대는 더 이상 나를 쉽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되물음을 통해 대화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가 "그건 너한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되물어보면 상대는 쉽게 나를 깎아내릴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면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의 성품을 지키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의 심리를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이자 현대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심리학자 아들러는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은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첫째,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의 85%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한 강한 불확실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둘째, 이들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너는 일을 못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타인의 성공이나 인정에 예민합니다. 예일대학 연구진은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주변인의 성취에 대해 강한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으로 다음 3가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불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직설적으로 제 능력을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둘째, 그들의 약점을 직접 지적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런 평가를 하시려면 먼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셋째, 당신의 성공을 조용히 보여주세요.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자 칼 융의 말처럼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당신의 거울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시는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만히 보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약점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무시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을 나이 들수록 더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경험과 연륜을 무시하고 구시대적이라며 평가절하할 때면 깊은 상처를 받으시죠. 하지만 이런 무시는 그들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연구의 권위자인 김현철 교수는 50대 이상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풍부한 인생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40년 이상의 사회생활을 한 시니어의 문제 해결 능력이 젊은 세대보다 30%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변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르죠.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라며 우리의 경험을 폄하하죠. 심지어 자녀들조차 엄마 아빠는 몰라요라며 선을 긋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연장자를 무시하는 젊은이들의 90%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니어층이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살아오면서 얻은 통찰로 젊은이들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물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주변에서 남을 무시하고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첫째, 우리의 경험을 조용히 보여주세요. 내가 30년 전에 그런 실수를 했었는데 라며 자연스럽게 조언하세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는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둘째, 그들의 불안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우리 때도 그랬으니까요 라고 공감하면서도 우리의 경험이 도움될 수 있음을 암시하세요. 셋째, 디지털 시대에 맞는 우리만의 강점을 키우세요. 실버 산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시니어의 경우 주변으로부터 받는 무시가 60%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후배들에게 무시당할 때는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내 의견도 좋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들어볼래요? 라고 제안하세요. 강요가 아닌 제안은 그들의 방어벽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령화 연구원의 박상현 박사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깊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결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귀중한 자산입니다.
결국 우리를 만만히 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험의 가치를, 지혜의 소중함을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면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식도 받아들이고 우리만의 강점도 키우면서 말입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첫째, 교묘하게 무시하고 은근히 공격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되물으며 모호한 비난을 구체적인 대화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친절한 사람을 오히려 만만하게 보는 이들. 이때는 고슴도치처럼 부드럽지만 단단한 태도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셋째, 타인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심리. 이들의 행동 이면에는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드린 지혜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늘 당당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지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거인의 가르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